알았으니까. 진짜. 유학 보낸 아들이 집단 성폭행 사건에 연루됐다는 사실을 믿을 수 없다는 어머니. 상상이 안 된대, 상상이 안 돼. 공부도 열심히 하고 누구 말더라 말썽 하나 안 피웠어요. 얘는 진짜 밖에 내놔도 버거시 살고 얘 주위에 사람 다 알 거예요. 물어보면. 2008년 11월 캐나다로 어학연수를 떠났던 민철 씨. 그런데 그는 유학 생활에 도움을 받기 위해 한 한인교회에 나가면서 모든 것이 꼬여버렸다고 했습니다. 그때 제가 공항에 왔을 때 이제 김 목사님이 차를 끌고 이제 저를 마중 나왔거든요. 이랑 나오시면서 처음부터 이미지들도 좋으셨고 되게 착하셨고 다들 이제 교회에 계신 분들이라고 교회는 함께 나가야 된다고 그러더라고요. 친구들이 같이 있으니까 그래서 같이 이제 시작한 거죠. 민철 씨뿐만 아니라 많은 유학생들이 함께 교회를 다녔고 고소당한 다른 유학생들과는 이곳에서 만나 친분을 쌓아왔습니다. 그런데 피해자라고 주장하는 여자 유학생들 역시 함께 교회를 다니던 친구들이자 신도였다고 합니다. 누구보다도 가까웠을 이들 사이에 대체 무슨 일이 있었던 걸까? 민철 씨가 털어놓은 얘기는 충격적인 것이었습니다. 3월 5일날 그 팀월턴으로 부르면서 니네 나가라. 그래서 제가 왜 내쫓으려고 그러냐고. 우리는 죄를 안 졌는데 왜 죄를 진 것처럼 자꾸 세뇌를 시키면서 우리가 죄인인 것처럼 내쫓으려고 그러냐고. 그렇게 하니까 저희 보고 니네들이 이해를 못했다고, 니네들은 했다고, 약에 취해서 기억을 못한다고 계속 그러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알았다고 그냥 나가겠다고 그러면. 민철 씨에 따르면 이 교회의 송 목사가 자신들을 불러 성폭행했다는 사실을 인정하고 교회를 떠나라고 말했다는 겁니다. 그는 목사는 물론 성폭행을 당했다고 진술한 여성 신도들 또한 이해할 수 없다고 합니다. 그 자매들이가 그날 그 21일 날 듣고 내려갔는데 아무렇지도 않은 듯이 웃으면서 밥 먹고 있고, 우리는 밥을 못 먹겠는데 얼굴을 못 들겠는데 아무렇지는 않은 듯이 예배를 보고 그리고 다 지내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희는 막 그게 화가 나는 거예요. 네. 발표 후에 자매들이 전혀 변화가 없이. 네. 그러니까 저희들은 막 답답한데 그렇다고 또 붙잡고 얘기도 하자니 또 저희가 치졸해 보이고. 그런 교회 분위기가 싫은 미국으로 여행을 떠났다는 민철 씨. 그는 자신은 절대 성폭행을 한 적이 없으며 미국으로 떠난 건 역시 도피가 아니었다고 주장했습니다. 민철 씨의 주장은 사실일까? 우리는 도피했다고 알려진 김종수 씨와 박용국 씨를 만나보기로 했습니다. 한국에 머물고 있는 그들 역시 자신들의 결백을 주장합니다. 근데 원래 평소에도 이렇게 마치 저희가 도주한 것처럼 그렇게 다들 기사가 났더라고요. 저희가 이렇게 인터뷰를 응하는 것도 절대 그런 건 아니라는 거. 그쪽에서 소원을 응하면 저희 언제든지 들어갈 준비가 돼 있어요. 그들 역시 캐나다 유학생 집단 성폭행 사건이 교회 목사와 연관이 있다고 얘기합니다. 이제 맨 처음에 2월 21일 날 새벽에 이 이야기를 처음 시작하신 거예요. 남자 성도들한테 이제 그 교회 안에 간간히 윤간 그 사건에 대해서 얘기를 하신 거예요. 지난 2월 21일 새벽 송 목사는 교회 남자 신도 8명에게 너희가 여성 신도들을 집단으로 성폭행한 사실을 알고 있다며 자백할 것을 요구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증거물로 여성 신도들이 썼다는 진술서를 보여줬다는 겁니다. 뭐 한 명이 뭐 강간했다 뭐 이러면은 저기 하겠는데 뭐 6명이 그것도 한꺼번에 여자들한테 오줌을 싸고 그리고 그 지나가는 개를 보더니 그 개하고 하라고 시키고 그러니까 저희가 6명에서 이제 한 여자를 그렇게 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말이 안 되는 얘기잖아요. 말도 안 되는 소리라며 결백을 주장하는 남성 신도들에게 지금 고백하면 교회 차원에서 용서를 구할 수 있는 기회를 주겠다며 진술서를 쓰라고 요구했다는 겁니다. 설문지처럼 해가지고 몇십 개의 문제를 이렇게 질문을 써가지고 예스와 노로 이렇게 만든 그 종이를 나눠줬어요. 참여한 분들은 다 노라고 쳤나요? 예, 다 노라고 했죠. 예스라고 뭐 나온 사람은 없었어요? 예, 없죠. 이제 스토리가 어떻게 되냐면은 제가 교회 차를 몰고 다녔거든요. 그냥 이제 그 차로 그 자매들을 목사님 댁 가자고 유인해가지고 여관으로 끌고 들어가게
데리고 들어간 그런 게 이제 저고, 그다음에 같은 경우에는 그 약을 만들어서 제조자가 됐고, 그다음에 이제 같은 경우에는 거기서 폭행 때리고 또 이제 주사 넣고 하는 자로 썼고. 성폭행을 하기 위해 마약을 투여하고 성관계 장면을 촬영까지 했다는 이 얘기에 그들은 펄쩍 뛰었습니다. 예, 이런 일 없습니다. 절대. 예, 절대로. 지금 무고한 그 유학생이나 친구 거기에 감옥수에 하지도 않은 그런 일 때문에 거기에 지금 가서 있는다는 그 자체가 좀 너무 황당하고. 자신들은 한국에 있지만 캐나다 경찰에 구속된 가해 혐의자 3명에게 도움을 주고자 당시 목사가 협박했던 내용을 기록해놨다는 두 사람. 그들은 이 사건이 교회 목사인 송 목사로부터 조작됐으며 자신들은 결백하다는 주장을 굽히지 않았습니다. 과연 이들의 주장은 사실일까? 사실이라면 송 목사는 왜 그랬던 걸까? 왜 그랬을까요, 저 목사? 그걸 저희도 솔직히 잘 모르겠어요. 저희가 생각하기에 목사님이 지금 일을 너무 크게 벌리신 상황이라 저희도 솔직히 왜 이런 일을 벌였을까라고 어떤 분이 물어보신다면 저희도 확실하게 대답을 할 수가 없어요. 교인들이 지금 두 개로 이렇게 두 분대로 나눠졌어요. 이거를 믿는 사람과 안 믿는 사람. 처음 유학생 집단 성폭행으로 알려진 이 사건은 고소한 4명의 여성과 고소당한 6명의 남성이 모두 같은 한인교회에 다니던 신도들이었다는 사실이 드러나면서 새로운 국면을 맞고 있습니다. 그런데 현재 한국에 들어와 있는 3명의 가해 남성들은 자신들을 경찰에 고소한 4명의 여성보다는 오히려 교회 송 목사에 대한 얘기를 많이 꺼냈습니다. 이 사건의 시작이 송 목사로부터 시작이 되었고, 따라서 진실을 말해줘야 할 사람이 바로 송 목사라는 겁니다. 우리는 송 목사를 만나 진실이 뭔지 듣고 싶었습니다. 그러나 송 목사를 만날 수는 없었고 교회 신도처럼 보이는 한 남자를 만날 수 있었습니다. 선생님도 교회 신도시죠? 저희가 그 교회 그 사건을 취재하고 있는데 피해자분들을 좀 만나보고 싶어서요. 피해가 정말 크시더라고요. 피해자를 만날 수 없거든요. 그 얘기라도 좀 들어보려고. 저쪽이 지금 가해자들이 하는 말은 이제 피해자분들이 거짓말하고 있다 주장을 하니까. 알고 계신 대로 좀 알려주세요. 어떤 게 진실입니까? 어떤 게 진실일까요? 예? 결국 남자는 신고하겠다는 한마디만을 남긴 채 자리를 떠났습니다. 여러 차례 시도 끝에 송 목사와 통화가 됐습니다. 저는 피해자들이 대충 이제 이런 피해를 당했다. 그러니까 모든 걸 가서 경찰서에 가서 진술하라 그랬지. 가해 혐의자들은 근데 목사님이 그 다들 뭐 불러 모아놓고 그리고 뭐 그 사람들은 뭔 소리를 해도 예. 네, 뭔 소리를 할 수 있는 사람들이 가해자들은 무슨 왜 자기 죄를 우선 은폐시켜야 되는데 네? 뭔 소리를 못 하겠어요. 제가 설문지하고 진술서를 제가 같이 구겨가지고 돌린 적이 있어요. 네? 그런데 누구 하나도 진술서 즉 설문지를 바로 쓴 사람이 하나도 없어요. 그러니까 가베지가 됐대, 쓰레기가. 이게 제 손에서 다 떠난 거예요. 내가 왜 설문지를 돌렸겠습니까? 정규적으로 먼저 한번 해결을 해보고자 했었는데 가해자들이 너무 철저하게 한마음과 한뜻으로 은폐를 해서 제가 어떻게 해볼 수가 없었습니다. 송 목사는 고소당한 6명의 남성들에게 기회를 주려고 했지만 그들이 끝까지 숨기려고 했다고 했습니다. 하여튼 모든 거는 제가 우지차지하는 것이 아니고 피해자가 경찰서에서 가서 진술한 내용이 토대가 되는 것이지 제가 뭐 이거에 대해서는 이러쿵저러쿵 말씀드릴 수 있는 게 없어요. 그런 거는 저한테 묻지 마세요. 뭐 외부에서는 어느 목사가 하여튼 자기 목사가 떠밀어서 가서 고소를 했느니 어쩌느니 하는데 그건 사실 무관이고 본인이 스스로가 피해자의 어머니가 피해자를 데리고 가서 고소가 시작됐던 거고요.
송 목사는 가해 혐의자들이 주장하는 조작서를 강하게 부인했고 자신과는 큰 상관이 없는 일이라고 주장했습니다. 송 목사와 함께